15살 가을, 내 주변에서 3명이 사라졌습니다. 전날까지 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아무 흔적도 없이 없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사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리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건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필요 없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탈북담이 아닙니다.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탈출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오전 8시 경호원 3명이 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세수하고 밥 먹고 교실로 가는 길.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들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은 셋, 저와 다른 2명의 아이들.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습니다. 김철수.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날의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제는 박영호였고 그저께는 이민수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 외부 사람을 만날 때 상황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7살 때 한 번 물어봤습니다. 제 진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선생님은 대답 대신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날 오후 그 선생님은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점심, 점심이 끝나면 또 수업. 운동장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2 아이와는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강하니 걱정 말라고.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우시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어머니는 제가 살아있기를, 그저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1년에 2번 정도 왔습니다. 항상 군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복 입은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다음에 만난 건 6달 뒤였습니다.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보다 군복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10월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어디 가셨냐고. 어머니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선 궁금한 것도 죄가 된다고. 일주일 뒤 경호원 1명이 바뀌었습니다. 3년 동안 제 옆을 지키던 김동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경호원이 사라졌습니다. 3명. 한 달 반 만에 3명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인사도 없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3명 더 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어머니와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봄 스위스로 유학을 간다고. 국제학교에 입학한다고. 저는 스위스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세계 지도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는 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틀 뒤 새로운 선생님이 왔습니다. 서양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쓰는 법, 악수하는 법.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고 악수하라고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며 살았는데 눈을 보라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호원 3명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켰습니다. 달리기, 수영, 체력 단련. 아침마다 산을 뛰어 올랐습니다. 2월 어느 날 여권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보는 카메라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사진사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나 싶었습니다. 거울도 많이 보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3월 초 여권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혁. 제 진짜 이름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차피 또 다른 가짜 이름이겠죠. 출국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시계였습니다. 스위스 제시계.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아라.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도 어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은 국경이 없겠구나. 스위스에서도 저 별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공항으로 가는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는 울타리 밖까지 따라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처음이었습니다. 경호원 3명이 함께 탔습니다. 좌석도 옆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산과 강이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저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장 속 새였구나. 이제 새장 밖으로 나가는 거구나. 비행기가 7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오후 3시. 처음 본 서양 사람들. 금발 파란 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앞뒤를 막았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창문은 모두 선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밖은 보이는데 안은 안 보이는 차. 학교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카페에 앉아 웃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두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국제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운동장이 넓었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섞이지 못했습니다. 제 기숙사는 따로였습니다. 본관에서 300m 떨어진 별관. 학생은 저 혼자. 경호원 3명이 옆방에 묵었습니다.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수업만 본관에서 들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15명쯤 됐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한국이 아니라 북한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금발 소년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소년은 어색하게 손을 거뒀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이 모여서 떠들었습니다. 농담하고 웃었습니다. 어깨 동무도 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경호원이 3m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령 같았습니다. 학교에 다니지만 학교에 없는 사람. 말을 걸 수도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없었습니다. 박동무였습니다. 40대 중반. 2달 동안 제 옆을 지켰던 사람. 다음날 아침 새로운 경호원이 와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박동무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교체됐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또였습니다. 평양에서와 똑같았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이 굴러갔습니다. 한 소년이 쫓아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달려가 일으켜줬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위스에 있지만 자유롭지 않다는 걸. 새장만 평양에서 스위스로 옮겨진 것뿐이라는 걸. 7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냐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기숙사 앞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기타 소리도 들렸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저는 창문 뒤에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교. 하지만 다른 세계. 그들은 자유로웠고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9월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최동무였습니다. 50대. 말수가 적었던 사람. 어느 날 아침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명 중 2명이 바뀐 겁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스위스라고 다를 게 없다는 걸. 여기도 평양과 같다는 걸. 그날 밤 제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시계. 뒷면에 새겨진 글씨. 살아라.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령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스위스에 눈이 내렸습니다. 처음 본 눈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눈이 와도 밖에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이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눈싸움도 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그날 오후 경호원이 외출 허락을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운동장까지만. 10분만. 나갔습니다. 눈을 밟았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송이가 손에서 녹았습니다. 멀리서 한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고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부러웠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제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1월 5일.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축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기숙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3월에 귀국 일정이 잡혔다. 성인이 되었으니 돌아올 시간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반듯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쓴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줄이 달랐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선택이 없다. 그 한 줄만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월. 2달 뒤였습니다. 돌아가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8이 됐으니 이제 철회할 때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리를 봤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사람들,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걸 말했습니다. 저는 어땠습니까? 18해를 살았지만 제 이름도 몰랐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스위스까지 유학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2월이었습니다. 한 달이 남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방법, 경호원을 따돌리는 방법, 경찰서 위치, 한국 대사관 주소, 인터넷으로 찾았습니다. 경호원 몰래.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학교 지도를 외웠습니다. 출구가 셋 있었습니다. 정문, 후문, 비상구. 후문이 가장 가까웠습니다. 기숙사에서 300m. 후문 밖은 주택가였습니다. 거기서 500m 가면 지하철역. 지하철로 시내까지 20분. 2월 15일이었습니다. 2주일 뒤면 귀국 날짜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돌아가면 저는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주신 시계. 살아라는 글씨.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원하시는 거죠. 제가 살아있기를. 인간으로.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찾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6일. 2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교실로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썼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30분. 계획대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폭도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은 왼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비상구 쪽이었습니다. 경호원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냐고. 저는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2계단씩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1층 문을 열었습니다. 후문이 보였습니다. 100m 앞이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후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경호원 없이 밖에 나온 게 1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18년 만이었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사람처럼 저는 그냥 한 명의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경호원 2명이 후문을 나왔습니다. 제가 보였습니다. 뛰어왔습니다. 저도 뛰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또 돌았습니다. 지하철역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400m, 300m.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서라고. 한국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였습니다.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경호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100m, 50m.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제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남자가 제 표정을 보고는 자기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남자가 웃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뛰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경호원들이 개찰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가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작아졌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분을 탔습니다. 중앙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찰서. 경찰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폴리자이 어디냐고. 독일어로 연습했던 말. 한 여자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경찰서가 보였습니다. 파란 표지판. 스위스 국기.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I want asylum. 망명을 원한다고. 경찰관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북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정부 사람 같았습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줬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진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름이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짜 이름만 썼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차 2대가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막았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항의했습니다.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를 내놓으라고. 경찰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스위스라고 했습니다. 너희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경호원들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정부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이름도 위치도 모릅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호텔 같았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책상, 창문.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방이 생긴 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방.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서인지 기뻐서인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한 명은 50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데는 없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었습니다. 18년 만에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말투.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말. 40대 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한국이 책임지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사, 심리상담사, 변호사. 모두 친절했습니다.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2월 23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취리에서 인천까지. 직항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급한 임시 여권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새 이름이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름이니까.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대사관 직원이 앉았습니다.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스위스가 작아졌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흰 눈으로 덮인 산. 1년을 살았던 곳. 자유를 받던 곳. 망명을 선택했던 곳.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았습니다. 한국으로. 11시간 비행이었습니다. 11시간 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오후 6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같은 말, 같은 얼굴.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특별 통로로 갔습니다. 일반 입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 셋.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문, 사진, 서류. 1시간쯤 걸렸습니다. 질문도 받았습니다. 평양에서 왔냐고. 스위스에서 망명했냐고. 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건물마다 네온사인.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 북한 이탈 주민 정착시설. 1시간을 갔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양과 달랐습니다. 감옥 같지 않았습니다. 학교 같았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탈북 경로. 하나씩 적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천천히 설명해줬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32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 룸메이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가방 하나. 옷 몇 벌. 어머니가 주신 시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밥을 받았습니다. 쌀밥, 김치, 국, 반찬 4가지. 많았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언제 왔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스위스요? 네. 신기해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를 만났습니다. 20대 초반 남자였습니다. 함경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3년 살았다고. 작년에 한국 왔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북한에서의 삶을, 탈출을, 한국을.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였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생활, 교육과정, 일정, 규칙, 12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취업 교육, 심리상담, 건강검진. 모든 게 무료라고 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북한 말투와 다른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인민반이 아니라 동네, 간부가 아니라 공무원,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처음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유튜브를 봤습니다. 북한 관련 영상이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북한을 말할 수 있다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적응했습니다. 매일 수업 듣고 밥 먹고 운동했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생긴 친구들. 2달째였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적응은 잘하고 있냐고. 힘든 점은 없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북에 남아 계신 어머니. 지금쯤 벌 받고 계실 거라고. 쟤 때문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살 권리가 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3월이 지났습니다. 수료식이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룸메이트와 악수했습니다.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하나원 문을 나섰습니다. 3월 25일. 하나원을 나온 날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 여행 가는 가족.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그게 좋았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거리였습니다. 빌딩, 차, 사람, 소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혼자 들어가는 가게였습니다. 물건이 넘쳤습니다. 음료수, 과자, 도시락, 삼각김밥.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1,500원.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밖에 나와 뜯어 먹었습니다. 참치 삼각김밥.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좋았던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원해서 샀다는 것.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보증금을 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습니다. 수학, 영어, 한국사.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4월 시험을 봤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풀었습니다. 5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손님도 적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실까? 아들을 보낸 죄로 벌 받고 계실까? 살아계실까?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 6월이었습니다. 탈북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나이도 직업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에 둔 가족.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왔다고. 아들을 북에 두고 왔다고. 지금도 그리운다고. 통일이 되면 보고 싶다고.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쟤 때문에 고생하실 거라고. 미안하다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7월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특례가 있었습니다. 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학생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내년 3월에 입학합니다. 오늘은 12월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0달이 됐습니다. 18해를 북한과 스위스에서 살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유학도 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고시원에서 삽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일까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늘은 뭘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제가 정합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틀려도 죽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틀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제 선택으로 살고 있어요. 인간으로 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엄마가 주신 시계. 매일 차고 있어요. 살아라는 글씨. 지키고 있어요. 통일이 되면 꼭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감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을 찾아 나온 사람들. 자유를 찾아 나온 사람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8살 김민준입니다. 권력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